나자릭이라는 지하 대분묘를 만들었으며 강인한 힘을 지닌 지고의 41인이라는 존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생김새는 모두 다 인간의 형상하는 거리가 먼 아인의 형태를 가진 자들 뿐이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분묘를 자신들 말고도 지켜줄 수호자들을 층별로 만들어냈고, 왠지 계층 수호자 클래스의 캐릭터들은 다 멋있거나 귀엽거나 예쁜 느낌이 강하기는 하지만 모든 창조물들이 다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건 아니었죠. 이 둘처럼 좀 더러운 느낌의 창조물도 있는 반면 제가 소개할 미녀 같은 창조물들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자릭에 싸우는 배틀메이드 6인의 플레이아데스입니다. 그럼 각자 다른 종족을 지니며 다른 성격의 그녀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아데스의 장녀 유리 알파입니다. 유리는 플레이아데스의 장녀로 나자릭에 대접하는 일이나 사무적인 일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편이며, 아인즈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는 장면이 나온 것으로 플레이아데스에서 가장 높은 자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겉보기엔 듀라한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초커로 옷과 머리를 입고 있어서 그러며 떼는 순간 분리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무적인 일로만 나온다 해서 절대로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데요. 유리는 듀란으로서 부속성 공격은 완전 무효화를 지녔으며 뭉크 계열도 가지고 있어서 격투가 느낌의 캐릭터죠. 그래서 작중에 나온 아다만티움급 매직캐스터 이브라이와 결투를 하였지만 주먹질로 거의 몰아넣거나 거기다 커다란 벽에 공파장을 날리는 것으로 가볍게 분쇄하는 모습은 거의 무술 고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론 둘째인 루프스렉이나 베타입니다. 그녀는 아인즈의 명령으로 카르네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 그곳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릅스레기나 베타って유스. 아마도 평소 나자릭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며 친근한 모습을 보여 그러한 임무를 주지 않았나 싶네요. 하지만 이런 도중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것 또한 루프의 성격에 의해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 임무가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마을 돌보기로 생각하여 보고를 게을리하다 보니 결국 아인즈에게 혼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래도 아인즈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긴 하니 그렇게 탓하기도 애매하기는 하지만요. 그 후 아인즈에게 혼난 후 아인즈의 능력에 더욱 감탄하게 되고 더욱더 그를 존경하게 되며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녀의 성격은 그대로인 점이겠네요. 물론 이런 점이 루프다워서 좋기는 하지만요. 본인의 종족인 워월프답게 어마무시한 파워를 지니고 있었으며 배틀메이드답게 전투에도 능숙하죠. 게다가 직업은 성직자여서 힐도 쓰고 마력도 꽤나 높은지 거대한 오크를 한 번에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실력도 지녔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레이아데스의 셋째 나베랄 감마입니다. 나베랄 감마는 아인즈와 함께 모험자 활동을 하여 인간 사회에 모몬의 이름을 날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간을 극도로 싫어하는 나자릭의 일원의 특성과 묵뚝뚝한 표정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뻔한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인즈가 막아서 시무룩한 표정이 정말 귀여운 것이 나베랄의 매력 중 하나죠.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아쉽기는 했지만 토끼기라는 탐지 마법이 유용성도 있기는 했고, 역시 이 마법은 그런 형능보단 귀여움이 더욱 눈에 띄어서 좋네요. 근데 또 반전 매력이 뿜뿜하는 부분이 바로 배틀메이드 나온 전투 장면이 또 장난이 아니죠. 일단은 매직캐스트답게 당연히 마법의 위력은 3위계 마법도 간단하게 사용하는 몹을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원래 매직캐스터로 물리가 플레이아데스에서 가장 약하긴 하지만 마법으로 싸우니까 충분히 강력한 층에 속함으로 상관없겠죠. 그리고 평소 모험가로 활동할 때에는 나베 기준으로는 약한 마법밖에 사용하진 않지만 나자릭 버전으로 변하는 순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고위급 마법들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몬스터들도 끔살해버리는데요. 바로 앞에 사용한 3위계 라이트닝의 강화 버전인 체인 드래곤 라이트닝으로 골룡 2마리를 쓸어버릴 정도죠. 네 번째는 전혀 넷째로는 보이지 않는 오토마톤 시즈 228 델타입니다. 통칭 시즈는 귀여운 외모로 나자릭의 메이드들에게 인기인 같은데요. 그런 만큼 출연이 많았음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시즈는 귀여운 겉모습처럼 귀여운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오토마톤의 무지막지한 파워겠죠? 그리고 그 오토마톤의 모습이 제일 드러나는 건 그녀의 표정과 말투지만 그런 딱딱함 속에서도 왠지 감정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마지막으로 전투면을 보자면 거너 클래스여서 총을 사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뭔가 밋밋해서 역시 아쉬웠어요. 이번 캐릭터는 아가씨로서 등장씬이 많은 솔루션 입실론입니다. 솔루션의 제대로 된 첫 등장은 메이드로서의 모습보단 이 세계의 귀족 아가씨로서의 모습이 첫 등장이라 볼 수 있겠네요. 솔루션의 직속상관이 세바스와 함께 귀족의 모습으로 이 세계의 정보를 모으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녀의 능력은 한쪽 눈을 감는 것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곳을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편리한의 능력이었으며, 솔직히 제가 보기엔 모든 플레이아데스 중에서 정보 수집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같이 임무를 수행 중인 세바스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불만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바스가 직속상관이기에 웬만해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거나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심각할 때에는 아인즈에게 보고하는 모습에서 상사의 잘못을
보스를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 말고도 그녀의 종족인 슬라임의 능력을 전투에 아주 잘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일단 목표물을 노려서 자신에게 다가오게 하면 그 뒤 슬라임의 능력으로 적을 흡수하거나 보관하거나 녹여버리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실제로 공격당해도 물리공격 완전 내성에 공격받아도 그 도구를 바로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여섯째인 귀여운 목소리의 엔토마 바실리사 제타입니다. 엔토마의 기본적인 능력은 충술사로서 벌레를 다뤄서 조종하여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데요. 게다가 그녀의 종족은 거미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먹는 걸 좋아하며 식성이 좋아서 아무리 먹어도 항상 배고프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벌레의 다양한 종류가 진정한 능력인데요. 예를 들면 단단한 방패로 사용하기도 하며 날카로운 칼로 변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함이 그녀의 무기인 거죠. 하지만 그녀는 벌레만으로는 안심하지를 못했는지 또 다른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을 사용하여 폭발을 일으키거나 빛의 창을 발사하거나 바람의 칼날을 날리거나 여러 공격을 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부적의 이용법은 공격이 아닌 왠지 통신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 듯 하지만 이건 제 생각. 이렇게 훌륭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약점 마법을 가진 상대와 싸우는 상황에선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탈축 마법에 당한 그녀는 괴로워하며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녀의 귀여운 얼굴은 가면충이었고 귀여운 목소리 또한 구순충이었으며 한마디로 그녀는 벌레 그 자체였던 거죠. 그녀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한 그녀들을 용서 없이 죽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수를 다해 공격을 하지만 결국 그녀는 패배했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임무를 수행하러 온 데미구르고스에 의해 구해져서 무사히 나자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전부 제각각의 종족으로 형태도 성격도 제각각이지만 지구의 존재에 관련된 걸로 문제가 생기면 발끈하는 모습이 그녀들은 자매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스페셜로 그녀들만의 영상도 있어서 정말 여러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플레이아데스의 귀여운 율동과 함께 마무리 지으며 제 다음 영상과 다른 영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